주행의 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오늘은 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에 공시송달 규정이 있고, 이의신청 규정이 있고, 당해세, 면세점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송달. 자, 세법에서 항상 세금을 추징하려면 송달을 해야겠죠.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송달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수인일 때는 대표자에게만 송달하면 됩니다. 일반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대표자에게만 송달하면 송달 효과가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연대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든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모두에게 송달을 해줘야 송달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송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 일반 납세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에게만 송달하면 됩니다. 자, 공시송달 규정이 있죠. 자, 공시송달은, 송달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 세무서에서, 국가 기관에서, 자, 관보에 공시가 되면 송달된 걸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 규정, 공시송달이 되면 공고 후 바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고 반드시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세법에서 공시송달은 공고 후 14일이 지난 날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놓치면 안 되죠. 자, 공고한 날 바로 송달이 된 게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자, 공고 후에 14일이 지나고 나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아무 때고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공시송달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공시송달은 간보에 또는 공보에 자, 공고를 하면 자,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공시송달인데, 자, 공시송달의 요건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구교에 있어 회의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 공시송달 요건이 됩니다. 자, 주소나 사업장의 주소나 영업소가 구교에 있어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이 된다. 그리고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떻게 우편을 발송할 수가 없죠.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간 내에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자,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 중입니다. 자,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른다 이거죠. 자,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간 내에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도 공시송달이 됩니다. 자,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송달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무원이 2회 이상 그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소는 정확한데 그 납세 의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자, 현황이 모르는 경우, 자, 현주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자,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간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요건 하면 자, 주소 영업소가 구교외에 있고, 그다음에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그다음에 송달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을 때, 자,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공시송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시송달 요건이 아닌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아닌 경우,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받을 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 근데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이 안 됩니다. 자, 받을 사람이 있는데 공시송달 할 수는 없죠. 수령을 단지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자, 우편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자, 그래서 접수를 거부할 때 송달 받을 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유치송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납세 의무자가 있을 때는 공시송달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면 되지. 이걸 공시송달 요건이 아닙니다. 수령을 거부할 때는 공시송달 요건이 아니다. 이게 공시송달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다음에는 면세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면세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세점 그러죠. 면세점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 제조 원가로 그리고 일정한 마진만 붙여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간접세를 매기지 않는 제품이니까 얼마나 싸겠습니까? 국가가 이 제품에 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게 면세점이죠. 자, 모든 세목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 그럼 면세점이라는 것은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저한의
과세를 말합니다. 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 가격 이하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지 않은 과세 최저한을 말한다. 자, 소액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소액의 과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저점을 면세점이라 그럽니다. 자, 소액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점을 면세 기준점이라 그럽니다. 자, 각각의 세목에 대해서 면세 기준점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쉬운 문제로 가끔씩 나오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세목에 있어서 면세점, 일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공급 대가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합니다. 공급 대가, 공급 가격이죠.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공급 대가가 얼마 이하?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취득세 하면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는 취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취득 가액이에요. 제품의 가격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취득세액이 아닙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 그 제품의 가격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얼마다? 면세점이 취득가액의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이 납니다. 아주 미미하죠. 그러니까 실제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목상 규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수험생에 대해서만 이게 암기사항이지 실제 이걸로 대상이 됐다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이건 세액이에요. 재산세금이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면세합니다. 아예 안 받고 말지. 자, 2,000원 미만인 거 재산세를 면세한다. 당연하겠죠. 자, 재산세는 기준이 얼마다?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 됐죠?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면제. 자, 재산세는 재산세금이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 면세. 그 다음에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 표준, 과세 기준점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상속세 면세입니다. 자, 20만 원 미만짜리가 뭔 상속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세 기준점, 상속세 과세 표준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가 면세가 됩니다. 자, 등록면세 아주 중요하죠. 등록면세는 아예 면세 제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무리 낮은 금액을 등록하러 가도 무조건 6,000원은 내야 됩니다. 최저 6,000원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면세 제도가 없다. 반드시 납부를 해야 등록 면허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하러 오면 최소 6,000원은 내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면세는 면세 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가장 낮은 단계로 등록을 하더라도 반드시 6,000원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면세는 면세 제도가 없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면세점 다시 한번 중요하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금이 면세점입니다. 자, 소액의 과세 대상에서 과세하지 않는 그 기준점이 면세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 대가가 매출액이죠. 쉽게 말하면 공급 대가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고,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득세액이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면세라는 거.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 면세입니다. 2,000원이에요. 재산세는 세액이 재산세금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가 면세가 된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가 면세. 하지만 등록면세만큼은 등록면세는 면세 제도가 없다고 가셔야 됩니다. 자, 등록면세는 반드시 최저 6,000원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최저 6,000원은 징수해야 된다. 등록면세는 면세 제도가 없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는 조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조세 이의신청이죠. 자, 조세에 대해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라서는 지방세법에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는데 세금도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는
세목이 아니죠.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세법상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세목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거지. 자,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의신청은 그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방세법, 국세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분의 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 가산금이 계속 물립니다. 자, 그래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처분 후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는 있어요.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고, 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사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자, 이의 신청에 가장 중요한 게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30일이 아니라 90일, 거의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법원에다가 어떤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 신청에 받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의 신청 결정 기간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없죠. 자,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있습니다. 몇 달 안에는 반드시 결정을 해줘야 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어도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으면 자,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신청할 때는 지방세는 특별히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때는 이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이의 신청을 굳이 안 거쳐도 바로 법원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자,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신청할 때 3급 기관에다가 그 행정기관 3급 기관에다가 다시 이의 신청하는 것을 심사 청구, 심판 청구라고 하는데, 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3급 기관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지방세에 한해서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굳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상급 기관에다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바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국세에 대한 불복 신청할 때는 불복 청구인은 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국세만큼은 상급 기관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만큼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지방세만큼은 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국세는 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 제기하는 게 원칙이고, 자, 이러한 사항을 자, 유심히 자,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자,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해서 자, 송달, 이의신청, 그 다음에 면세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짧게나마 당해세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